반갑습니다. 수학여행 차연우입니다. 자, 한여름이에요. 한여름. 그러니까 일반 학교들은 방학을 했고, 여름방학을 했고, 아니면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날씨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덥고, 선생님이 강의하는 시점이 지금 엄청 덥다가 장마가 시작되는 시점인데, 곧 장마가 끝나면 또 날씨 더더욱 말도 안 되게 더울 겁니다. 아마 요 더위가 방학은 한 광복절 8월 15일 정도 끝나지만 8월 말, 또 늦게는 9월 한 초 중순까지도 더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반드시 끝내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못하면 수능이 지금 11월이잖아. 그때까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습법 영상을 통해 만났는데 이름이 불타오르는 여름방학 학습법입니다. 시기적으로 반수생들 요 시기에 이제 가장 열심히 공부할 시기고요. 그 다음에 N수생들이나 고3 학생들은 3월 초가 공부 그 동기부여라든지 아니면 학습 태도가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여름방학 요 시즌에 됐을 때에는 좀 약간 타성에 젖어가지고 공부 그냥 평소대로 하는데 어느 순간 자기의 본분을 잃고 고3이고 N수생이고의 그 본분을 잃고 고1, 2 때처럼 생활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올해 여름 같은 경우는 올림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올림픽 때문에 또 그게 프랑스에 열리니까 한국과 그 낮과 밤의 그 시차 때문에 또 그런 학생들이 있을 걱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이 여름방학을 여러분 잘 보내야지만이 이제 입시와 관련된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가 있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선은 수학 점수만 놓고 봤을 때에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성적이 제일 많이 상승하는 시기는 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이거 이제 선생님 그래프를 되게 좋아하니까 자, 이게 이제 시간이야. 이게 점수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공부를 하는 양에 맞춰가지고 수학 점수가 올라서 이렇게 되면 참 좋겠죠. 그렇죠? 공부를 10만큼 한 사람은 점수가 10이 오르고 공부를 100만큼 하면 점수가 100만큼 오르고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적이 어떻게 올라요? 성적이 어떻게 올라요? 성적이 이렇게 올라요. 정확하게는 성적이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확 뛰었다가 또 확 뛰었다가 점수가 이렇게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클래스가 다르게 되는 이 점프업이 되는 상황이 중간중간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 중에서 이 정말 짜릿한 순간 성적이 정말 눈에 띄게 팍 오르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그 순간을 경험하지 못하면 공부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 시기 중에서 극적으로 성적이 오르는 시기, 보통 학생들이 개념 강의를 제일 많이 들어. 개념 강의를 완강을 해. 그럼 당연히 모르는 거를 알게 되기 때문에 점수가 오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르긴 오르죠. 어느 점수가 오르냐? 아예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기초를 갖추기만 하면 점수가 오르는 흔히 말하는 연산 문제, 개념 문제 이런 문제들은 그 개념 강의나 기초 강의만 들어도 점수가 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여기서 오르긴 올랐지만 이게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수학에서 4점짜리 문제가 총 13문제예요. 이게 배점이 52점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성적이 나온다, 점수가 오른다는 무조건 4점짜리 문항에서 승부가 나는 겁니다. 이 4점짜리 문제를 몇 문제까지를 맞추느냐, 어느 정도까지를 풀어내느냐가 중요한데 그게 개념 강의 듣고 끄덕끄덕 됐어 하면은 못 맞추는 거죠. 이게 예전에는요, 그래도 4점짜리 중에 흔히 말하는 쉬운 4점짜리가 있었어. 그래서 개념 강의를 완강만 하면은 그 13문제 중에서 많으면 5문제 이상 맞출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쉬운 4점이라고 부르는 흔히 말하는 공짜로 주는 4점은 기껏해야 한두 문제밖에 없습니다. 9번, 10번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11문제, 배점으로 치면 44점, 심지어 요즘에는 3점짜리인 27번이나 19번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50점 가까이 되는 문항은 난이도가 높다는 거죠. 그 높은 난이도의 문제를 학생들이 풀어내지 못하면 점수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여름방학 때 이제 문제풀이 강좌를 진행을 하거든요. 이 문제풀이 강좌는 흔히 말하면 기출문제풀이 강좌도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기출문제풀이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엔제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고민하면서 문제를 쫙 풀어보면서 흔히 말하는 강의가 아니라 자기가 곱씹어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뭐 재수종합반 같은 경우에 2학기 과정을 거치면서 이때 점수가 제일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이게 스스로 마지막에 마침표를 딱 찍으면 능동적으로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고 그때 이 점수 이렇게 오르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름방학이 되게 중요한 거야. 선생님 왜 저는 1학기 때 엔제를 하고 1학기 때 했는데 1학기 때는 뭐 점수가 안 오른다는 말씀이십니까? 상대적으로 고3 기준은요. 1학기가 너무 바빠요. 왜냐하면 내신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죠? 그리고 학교를 아침부터 오후 뭐 서너 시까지 학교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뒤에 학원까지 간다고 치면은 남아있는 스스로 문제를 풀 시간이 많지가 않은 겁니다. 주말이 조금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여름방학 때 학교를 가지 않고 온전히 자습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점수를 반드시 올리셔야 되고요. 이 여름방학 때 점수를 올리지 못하면 없습니다. 왜냐하면 2학기가 되면 또 이거 미리 이야기해 줄게요. 9월 달 초, 8월 말쯤 되면은 이제 2학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학교에서 뭘 하냐면은 수시 원서 접수를 해. 수시 원서 접수를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반 전체가 공부를 안 합니다. 반 전체가 공부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니 선생님 저희 반은 안 그런데요. 저는 안 그럴 건데요. 그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수시를 안 쓰건 또는 수시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몰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집단 생활을 하는 학교나 아니면 재수종합반 같은 경우는 내가 수시를 안 쓰더라도 남이 쓰고 그것 때문에 나에게 뭐 이야기를 하고 또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 걸 보고 있으면은 내가 마음이 나는 수시를 안 쓰는데 좀 뒤처지는 게 아닐까? 난 논술을 안 쓰는데 뒤처지는 게 아닐까? 나는 뭐 쓸까 말까? 막 나는 억울하고 난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싱숭생숭하는데 이것의 파급력이 정말 마치 쓰나미가 밀려오듯이 정말 순식간에 반 전체를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스스로 공부를 꼼꼼하게 하면서 시간 투자를 하는 그 문제풀이 강좌의 그 문제풀이의 시간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여름방학 때 문제풀이를 못하면 그 이유는 없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되고 또 마지막 파이널 단계에서는 모의고사 준비도 하셔야 되고 부족한 과목은 또 비중을 늘려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논술 같은 거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여름방학 이후 시간이 더욱더 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달려오시고 그 다음에 누구는 이걸 공부하고 누구는 이 컨텐츠를 하고 누구는 지금 여름방학 때부터 실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온라인상에는 누가 뭐 하는지에 대한 공유가 되게 활발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 우리가 준비하는 수능은요.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고 가장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이 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 IT 기술이 발전하고 AI가 오고 뭐가 되고 하더라도 가장 느리게 바뀌는 분야가 교육이에요. 가장 변화가 없는 게 교육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시험지를 가지고 연필로 시험을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알기로 여러분 본 적 있는데 뭐 영어 시험 서구권에서 보는 토플 시험이라든지 뭐 이런 시험들은요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클릭해서 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분야에서 봤던 테스트라든지 또는 뭐 다른 산업 분야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바뀌었어. 근데 교육은 아직도 100년 전처럼, 아니 100년이 아니죠. 과거 시대에 보면은 그 뭐 장원급제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그 도화지에다가 붓글씨로 글씨를 쓰잖아. 그게 그냥 우리가 샤프로 바뀌고 시험지가 이제 시험지로 바뀐 것 뿐입니다. A3 용지 시험지, A2 용지 시험지로 바뀐 것 뿐이고 시험 보는 방식 자체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가 뭐하고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늦었어. 기초가 부족해. 개념 강의 듣고 기출문제 푸는 겁니다. 내가 좀 됐어. 엔제 푸는 겁니다. 누구는 뭐 모의고사를 막 30회분 풀었어.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점수는 따라옵니다.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냐, 해야 되는 게 뭐냐, 요겁니다.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기출문제를 안 푼 학생들은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풉니다. 너무 어려운 거 빼고 푸세요. 특히나 반수생들은 늦었지만 바로 엔제, 늦었지만 바로 실무가 아니야.
늦었어도 기출문제 푸는 겁니다. 그리고 EBS 교재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지금 절반 50% 연계가 되잖아요. 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좋은 문제가 뭐냐, 안 좋은 문제가 뭐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수특 수완 교재 문제는 다 푸셔야 됩니다. 심지어는요 수특 수완에서 굉장히 올드한 문제가 그러니까 최근에 트렌디한 문제가 아니야. 아 이거 10년 전 EBS 교재에도 있었는데 라고 하는 교재 문제도 최근 수능에 나왔습니다. 2024학년도 수능에 21번 지수함수 로그함수 문제에서 뭐 t에서부터 t 플러스 2까지에서의 뭐 최대값 최소값 이런 문제가 EBS 교재 10년 전에도 있었어요. t에서 t 플러스 1까지였죠. 1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문제 푸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문제들도요. 풀어보셔야 됩니다. 미안해요. 옛날 유형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고민하지 말고 풀어보시고 EBS 교재 문제 전부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EBS에서 강의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그 10년 전에 있었던 문제가 최근에 수능에 나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했다. 뭐 완벽하진 않지만 80% 이상은 소화했다. 이런 학생들은 실모랑 엔제를 푸는데 아까 말했던 여름방학 문풀의 핵심은 바로 엔제입니다. 엔제. 또 기출문제 풀입니다. 이 문제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풀어보시고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나면은 실무 강의를 여러분 이용해서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1학기 때부터 풀었던 수많은 문제, 수많은 모의고사의 오답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문항을 복습하는 거는 그냥 어떤 컨텐츠를 공부하든지 항상 필수예요. 학생들이 복습의 가치를 되게 낮게 평가하는데 우리가 보는 수학원, 수학2는요. 엄밀하게 말하면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고3 수능 형태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최근 1, 2년 사이에 계속해서 복습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습을 하는 과정이 얼마만큼 완성도가 높게 되었냐에 따라서 점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공지사항에 보면은 중간중간 지금 이벤트를 할 겁니다. 이거 TCC 영상 보고 바로 공지사항 한번 봐보십시오. 크게 요 이제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서 기초 관련된 강의나 교재의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특히나 요즘 여름방학이잖아요. 여름방학 때 뭐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에 어떤 각오와 관련된 간단한 이벤트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선생님이 요거는 쭉 정리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요걸 보시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은 뽑아서 먹으시고 중요한 거는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는 것에 매일매일 습관화가 돼서 어느 순간 여름방학이 끝나 있으면 내가 어느 정도 완성을 했구나 이런 상태가 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여름방학 때 지금 날씨가 덥지만 제일 시원한 데가 어딥니까? 학교랑 학원, 독서실입니다. 밖에 나가지 마시고 앉아서 시원한 에어컨을 이렇게 쐬면서 여러분들 공부를 향해서 공부만 하면서 수능을 향해서 함께 달려갑시다. 알겠죠? 또 선생님 다른 TCC 영상을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